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인 것으로 아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입장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이. 네. 그런데 그 어떤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불특정 다수가 무작위로 생산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춤을 추고 다니죠.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모든 온라인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마구 찍어서 올리는 그러한 사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죠. 전문가의 사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으로서 사진이 갖추어야 될 사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리즘,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 찍어서 마구 올리고 좀 웃고 재미있어 하는 그러한 사진의 영역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이미지가 있는,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 올리는 것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의 문제들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전문가의 어떤 무엇을 영역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꾸려가기가 힘들으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 어떤 제재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그야말로 무차별 그 경쟁이 시작됩니다. 무차별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앵커께서 사진관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면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진 기술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해서 사진을 아주 그냥 뭐 많이 좀 찍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싸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사진을 이제 해왔고 어떤 품질이 있고 뭐가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사진을 싸게 이렇게 적어서니까 둘이 경쟁을 하다 결국은 새로 진입한 사람도 1년 아니면 2년도 못 견뎌서 파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좀 더 견디겠죠. 그러나 엄청난 상처를, 내상을 입어서 결국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이 망하든가. 그래서 사진이 절대 산업으로서 형성이 될 수 없는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단순히 핸드폰으로도 찍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명사진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시대적인 곳에 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진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문제가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인데, 사진이 아무나 막 찍어서 올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앵커님의 이 잘생긴 멋있는 사진을 아무나 찍어가지고 막 그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진들이 온라인 상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그 온라인 상에 돌아다니게끔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바로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온라인 그런 검색 또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이 한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을 이 사진의 건강한 어떤 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어떤 비합법적이고 그러한 사진들이 올라가지 않게
이러한 시스템을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저작권에 대한 그러한 보호도 적절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상품을 만드는 저작자와의 관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아무나 찍어도 던지는 이런 사진들을 내 사진이 왜 돌아다니냐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만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뭐 나체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네. 그 이런 요인들이.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정말 사진이 건강하게 유통이 되려면 그런 것에 대한 2차적인 교육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러한 2차적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 어떤 그러한 이러한 법적으로 아까 말하는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또 저작권 함부로 나무 사진 갖다 도용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그 사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들이 성장하고 커가고 어떤 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려면은 국가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국가 정책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소비자 보호 정책, 그러한 개인 보호 정책 같은 것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제 사진이 어떤 산업으로서 근데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사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산업 그 사진 자체는 한 장의 사진으로서 존재도 하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다른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른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VR이라든가 또는 뭐 3D 드론이라든가 이런 이런 산업들과 아주 밀접한 그 연관이 있어요. 드론 산업이라든가 3D 프린팅 산업이라든가 사진을 찍어야만이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앵커님을 찍는다 하면 3D 영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런 핸드폰처럼 흉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진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진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에 없어서는 절대 4차 산업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진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사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림이 나오고 또 그 문자를 만들고 또 이제 거기에 사진이 등장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사진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한 사진 산업이 이제 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반복될 수도 있지만은 기대 효과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이제 그 아이디를 착안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대 효과는 사실 굉장히 많죠. 네. 1차적으로 사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다른 것과 융합 복합시키는 이런 기술적인 연구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사진산업 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필수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또는 연구할 수 있도록 용역도 주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을 도움도 주고 그러한 또 비싼 사진 장비를 그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어 또는 이렇게 지원 이런 것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사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커나가야 산업화가 되지. 커나가지 않고는 절대 산업화가 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분별하게 이렇게 침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앵커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별거 아닌 증명사진이지만 학교 들어갈 때는 꼭 이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어요. 그게 어떤 사진입니까? 학교 학적부. 예, 학적부에 올라가야 되는 사진이고, 그럼 사진 가지고 뭣도 만들어요? 학생증도 만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진들을 별로 안 찍어요. 왜 안 찍냐? 이 선생님들이 그냥 이 스마트폰 가지고 칠판에다 대고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것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했겠지만, 사진을 만들어서 촬영을 해서 그걸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는 영어권의 침해고, 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교육 공무원입니다. 예. 교육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그 지도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사진이나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협의가 가능하고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관련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이제 협조 요청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80년도에 저기 문장에서 예진 사진관이라고 해서 사진을 제가 경연을 했어요. 이름이 이쁘네. 예, 예진 사진관. 80년도면 예, 예. 한 40년 전 예. 그렇습니다. 전인데 그 당시에 스튜디오를 사진관 했죠. 이름을 꽤 이쁘게 지셨네. 그런데 그때 봄에 벌써 이제 바로 3개월 전이네요. 지금 7월이니까 3월 달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이요, 3월 달에는 다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서 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흑백 사진을 촬영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정비되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께서 또 이제 쉽게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지고 프린팅해서 주는 그런 것도 정비가 되고 이런 안정된 직업으로서 갈 수 있는 사진진흥법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펼치게 오셨는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아, 직결 문제다. 예, 사진을 얻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작가협회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들은 아마추어 또는 작가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어떤 작가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 산업,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이런 잡지라든가 또는 뭐 각종 책, 인쇄, 출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 또는 뭐 다큐멘터리 사진가,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들을 그야말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를 강렬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사진, 또 이제 보도 사진, 현재 전쟁터에 가서 또는 사람들이 사는 것, 현재 일어난 사진, 바로 어저께 일어난 그런 것처럼 분단 70년 동안에 막혀있던 그런 곳에 그야말로 전쟁의 당사자들이 그 분단 상황을 넘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떤 그 자유가 그 잠시 동안이지만 서로 이해가 되고 만끽하는 그러한 상황의 뉴스가 이 사진 한 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다양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끊임없는 무엇에? 경쟁과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커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들면 또 저 사람이 이걸 또 달라들고 또 달라들어서 아무 못 없이 달라들으니까 이게 서로가 누구도 어떤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져 버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비를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죠.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진 엑스포까지 적어줬잖아요.
아, 그렇게. 그럼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음. 중국은 그리고 스튜디오의 규모도 역시 큰 나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만 평, 수십만 평 스튜디오를 우리로 본다면 뭐 그야말로 영화 그 산업 그 스튜디오처럼 그러한 스튜디오를 갖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일본만 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줘요. 사진을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진업자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줌으로써 전통산업 또는 뿌리산업 그러한 것들은 3대, 4대, 5대까지도 그 일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상공인들 죽고 살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같은 것이 여기에 있으면 바로 10m 저쪽에 또 생기고 15m 저쪽에 또 생기고 그 다음 통닭집도 마찬가지 바로 누구든지 세우고 하다 보니까 누구도 다 클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둘이 똑같이 망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서는 그 어떤 것도 산업화가 될 수 없다. 사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다시금 그 사진산업진흥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만수 B&B 스튜디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